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경계감이 정말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부터도 CPI 발표도 그렇고요. 또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보니까 흔들흔들했는데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옵션 만기이었기 때문에 더 큰 변동성이 유의됐던 만큼 양대지수가 나흘 만에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3일 연속 내려갔던 환율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고 또 수급도 메이저 수급에서도 밑빠진 듯한 그런 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0.9% 하락한 2,400선, 코스닥도 코스피와 좀 차이 없이 0.95% 내림세에 707선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잠시 쉬어가는 시장이 이대로 또 한 번의 큰 조정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럴 때 또 한치 앞을 모를 시장은 더욱이나 대응의 영역 안에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와 예측 가능한 모든 요소를 챙겨가면서 미리 최상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함께 할 건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또 시장을 넓고 깊게 읽어주시는 건 물론이고 종목별로 상승 재료 잡아주시고 또 재무까지 봐주시니까 탄탄하게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그래서 장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이지은 전문가님의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가면서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분의 시너지를 든든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어떤 수익을 받아가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최근 수익률인데요. 여기 눈에 보이는 인디F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 오늘 공략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정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제대로 잡아주시면서 노란톡방은 정말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계속해서 또 수익권에 머무는 종목이라고 리뷰를 해주셨던 세아특수강,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거 확인이 되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또 기본과 기술을 모두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엄선해서 매일장 노란톡방 안에서 또 관심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을 세우시고 또 이런 종목들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필살기 종목 역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또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그 QR코드가 가장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상 밖의 혼선을 가져가면서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기세가 또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혜 섹터의 움직임도 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의 정책 키워드로 빼놓을 수 없죠. 친환경. 이 부분에 오늘은 좀 중심을 세워두면서 1부에서 투자 아이디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경계감에 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단단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불차트 종목 오늘 같이 세워보면서 또 전략까지 든든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실탄들 하나씩 채워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오락관 1부 문이 열렸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익 우먼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 주에 또 두 번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이지은 전문가님께서 제 자리를 잘 메꿔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시장이 참 정말 도깨비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저희 수우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지은 전문가님 뿐만 아니라 진유정 전문가, 제가 같이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시황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시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공화당의 압승 예상 그리고 바이낸스, CPI 발표 등등등등 정말 이슈가 많은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한동안 정말 막힘없이 올라갔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국내 시장도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모두 탄탄하게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중간 선거 재료가 제일 핫했던 재료죠. 정말 막힘없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오늘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제가 지난번 화요일 방송에서도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까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민주당의 선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원에서는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공화당 50 그리고 민주당 49로 아직까지 박빙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조금 좋은 게 아니었나?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계속 올라갔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아니야. 민주당이 괜찮네. 선방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투심이 조금 고꾸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공화당이 조금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많아지는데 그게 거기에 딱 제동이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선전함에 따라서 조금 시장이 조금 우리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네. 조금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네라고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혹시 시청자들 분들 가운데 또 코인 하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 철회를 하면서 코인 시장이 패닉셀에 조금 빠졌습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관계사의 재정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최근 72시간 동안 무려 8조 2천억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고객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인수에 나섰다가 번복을 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더 증폭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이낸스가 FTX 인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한 다음에 트위터에서 맞아요, 인수 철회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낸스를 포함해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패닉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2,300만 원 선을 또 붕괴를 하면서 크게 내려왔다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이 코인발 패닉셀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10시 반에 중요한 발표 있습니다. CPI죠. CPI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그럼 지금 6시 10분이니까 거의 한 4시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 10시 30분에 발표할 저 CPI가 일단은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변곡점이냐? 그동안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땠어요? 계속해서 빠지다가 중간 선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누누이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아직 시장 보수적으로 바라보셔라. 아직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뭐가 확실시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눈을 조금 낮추고 기대에 부풀지 마셔라라고 제가 강조 여러 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중간 선거 재료 이제 거의 다 소멸 임박입니다. 물론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 선거 이제 조금씩 시들해질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아있는 게 이 CPI인데요. 이 CPI에 따라서 우리 금리 인상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될까? 폭을 조금 낮출까? 높일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저 CPI입니다. CPI를 보고 나서 조금 살만하네? 아니야. 조금 힘드네? 이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CPI 발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 다음 달 FOMC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다음 달 마지막 FO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CPI 발표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다. 변곡점의 역할을 톡톡히 할 그런 일정 중에 하나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오늘 이제 10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개장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우리 내일 금요일 시장인데요. 금요일 시장은 전통적으로 조금 관망세가 짙은데 내일 여기서 이 CPI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투자자들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 CPI가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는 호재로 작용했던 적이 거의 없는 거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악재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가져도 될 만한 게 뭐냐면 일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52명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10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7.9%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전망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8%를 밑도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조금씩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이 시장에 조금씩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국내 시황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 뭐 잘 올라가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미국 시장 이어받으면서 하락세를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아쉽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중간선거 이슈로 반짝 올랐다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짚어주셨죠.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잠깐 선물을 매수 전환하면서 수급 환경이 조금 개선되나 했는데 사실 이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어떤 뭐 미미한 영향을 끼쳤다기 보다도 그냥 뭐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거다. 제가 지난번부터 시장에 먹거리가 없어요. 지금 시장 수급이 계속 쏠립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게 뭐 네옴시티, 재건, 그리고 2차 전지, 리튬 정도 있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씩 돈이 도는 쪽으로만 돈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신재생 쪽으로 테마 이쪽으로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 포착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튼튼하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닥 코스피 지수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부터 강조드렸던 이 2선 2250선을 돌파를 해줬고 중간선거 기점으로 돌파를 해줬고요. 지금은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만약에 CPI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된다라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깨짝깨짝 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게 오늘 CPI가 변곡점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먹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테마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제가 명쾌하게 해답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부터 또 국내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일단 뭐 중간선거의 결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또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겠고, 이슈가 정말 많았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다음 달에 FOMC 회의 결과에도 큰 키를 쥐고 있을 지표죠. CPI가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 CPI 지수로 인해서 또 시장에 큰 변곡점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내일은 또 우리 시장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은 흐름을 더 크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 안에서도 조금씩 하나씩 먹거리를 잡아가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면 충분히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확실한 먹거리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또 실시간으로 시황도 읽어주실 거고 또 그날 시장에 맞는 관심 종목의 매매 타점 전략도 정말 정확하게 세워주시는데 자 그렇게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익을 담아 가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최근 수익률 또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인디에프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28%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 세아특수강, 한미글로벌 같은 이런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종목들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님 이 중에서 상한가 이렇게 빨간 글씨가 보이는 종목이 있어요. 인디에프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그쵸. 이 종목도 잡아주신 건지 봐주실까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 저희가 만약에 제가 방송했을 때 화요일에 방송 보고 들어오셨다면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인디에프 차트 보시면 상당히 고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사실 어제 잡은 종목인데요. 어저께 보시면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어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저께도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종목 들어가세요. 매수 타점을 딱 드리고 나서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졌냐면 이게 한 9% 정도 마이너스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쫄지 않았어요. 왜냐? 어차피 뭐 갈 종목이고 고가권에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 보면 분명히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조금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뭐 매매를 처음 하신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 이거 사자마자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겁먹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주식이라는 건 원래 사자마자 오르지 않습니다. 샀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 안내대로 따라오셨다면 어저께 저 낙폭 다 이겨내고요. 어저께 그래도 빨갛게 저희 매수가 부분까지 다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장 막판 마감 다가올 때쯤에 갑자기 인디에프 급등을 하면서 금세 다시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안내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 보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인디에프 네옴시티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먹거리가 없으니까 봐야 할 테마 조금 명확하다. 그러니까 조금 따라오셔라.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상한가 종목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익 챙겨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수익권인데도 불구하고 팔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 더 갈 거니까. 더 갈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아직 매도 안내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가격대에서 샀는데요. 사고 나서 조금 밀렸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 오를 종목이니까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쭉 가다 보니까 어느새 거의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26.29% 정도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조금 밀린 부분은 아쉬우나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재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일 정도 있다가 이 종목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건 테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수익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내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디에프 먼저 또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고 오늘 상한가까지 잡아낸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현대에버다임은 불과 이틀 전에 생방송에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19% 수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재차 상승 더 노려볼 만하다고 리뷰해 주신 것처럼 26%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 수익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익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매수매도 타점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장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죠. 오늘장 핵심 이슈를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주목하신 이슈는 뭘까요? 뭐 역시나 네옴시티입니다. 아우, 사실 말하면서도 조금 민망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게 네옴시티고 상한가 간 종목이 그만큼 강력하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강력하니까 제가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테마를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옴시티 테마의 확장성, 네옴시티 재료로 폭등을 했다. 어떤 종목이에요? 새우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쉬림프 새우가 아니라 어이새우인데요. 조금 이 종목, 저게 무슨 종목이에요?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시가총액이 작고 시가총액이 한 370억 정도 되는 정말 소형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에서 네옴시티 이슈를 붙여서 오늘 볼까요? 오늘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죠. 쭉쭉쭉쭉 관심, 시장에서 전혀 관심된 종목도 아니고 시장 소외주였는데 갑자기 네옴시티 이슈가 붙더니 이렇게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가총액이 370억 정도로 되게 소형주다. 그래서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롭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정말 연약한 거래 대금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워낙 소형주들은 통통 튀기 때문에 조금 매매에 조금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이 사빅이라는 기업의 플라스틱 원재료 그런 거를 납품을 하고 있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또 어떻게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먹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옴시티 재료가 붙으면 조금 잘 가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슈, 오랜만에 또 수소 섹터 가지고 나왔는데요. 쉬어가던 수소 섹터 급등,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 상용차를 3만 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전문 기업을 600개를 육성을 한다고 하고요. 수소홍 유통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을 해서 청정 수소 생태계를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수소 거래 시장까지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이슈로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수소 섹터 종목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날뛰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흘러가면서 평화홀딩스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 보였어요. 물론 장 마감할 때는 조금 내리긴 했지만 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어가던 종목인데 이렇게 단숨에 수소 이슈가 딱 붙자마자 이렇게 강하게 올려주는 평화홀딩스, 그 뒤따라서 대원강업, NK, 평화산업, 세종공업까지 쭈쭈쭈쭉 수소 섹터에 조금 훈풍이 불고 있다. 신재생 섹터 다시 봐야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도 하는 그런 오늘 상승세죠. 이런 것들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뭐 네옴시티도 말씀드렸고 수소도 말씀드렸고 그럼 전문가님 뭘 봐야 하나요? 어떤 종목 뭘 골라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슈로 이렇게 네옴시티와 수소를 잡아주셨는데, 뭐 네옴시티는 시장에서 워낙에 강력한 재료죠. 그 안에서도 오늘 새우글로벌이란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이게 또 소형주인 만큼 안전벨트를 매고 좀 흐름을 잘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수소 섹터는 조정 구간을 거쳤던 평화홀딩스를 또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평화홀딩스 필두로 수소 섹터에도 계속 훈풍이 불고 있으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든 이슈 함께 챙겨가면서 특징주도 전략 함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시장 들여다보는 데까지 달려왔는데 전문가님 짧게 하나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오늘 또 네옴시티 이슈로 가져와 주셨잖아요. 이게 워낙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테마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후끈하다 못해 뜨거워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많고 그런데도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옴시티가 아까 이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옴시티가 지금 대장주로 갔던 게 뭐 한미글로벌, 유신이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장격으로 갔던 애들 말고요. 이 네옴시티는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테마의 확장 자체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이 성신양해라는 종목도 시멘트 기업인데 네옴시티 테마가 붙었고요. 인디에프도 패션 관련주인데 이 네옴시티 테마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이 갑자기 스쳐서 나 네옴시티다 라고 말하는 순간 폭등을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시점을 잘 포착만 한다면 충분히 네옴시티 지금 못 드신 분들 계시다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네옴시티가 또 수조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만큼 또 그 테마 안에 막강한 재료들이 워낙 풍부하다. 그래서 잡아갈 종목도 있다.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떡방에서 그 흐름 꼭 같이 타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는 필살기를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 여러분 포트 속에서 막강한 필살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섹터와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일부 필살기 담는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필살기 중에서 섹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풍력이라는 섹터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제가 시황에서 신재생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소가 아니라 이제는 풍력 쪽을 조금 보셔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또 풍력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이 풍력을 왜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상을 뒤엎은 민주당의 선전, 파급력.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들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아니었잖아요. 이 중간 선거의 수혜 섹터 자체가 원래는 친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IRL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같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논리가 조금 많았는데요. 까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선전을 한 거죠. 뭐 하원에서는 조금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할지언정 상원에서는 지금 비등비등한 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뭐 중간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런 선거가 있는 달에는 보통 정책의 이제 향후 확실성, 불확실성이 조금 잔존을 하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조금 커집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누가 이겼네, 공화당이 이겼네, 민주당이 이겼네 하기 때문에 확실성이 조금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화당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까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조금 선방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확실한 거 아니야? 확실하게 공화당이 이길 수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에서도 우편 투표가 조금 남아 있어요. 세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야 직접적으로 투표를 하고 이걸 개표를 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우편 투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 달 정도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까지 이 투표 결과, 이 선거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금 정책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 섹터 중심으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금 선전을 하면서 다시 친환경 에너지 섹터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고요. 수소 쪽이 조금 강했고 이번에는 2차적으로 풍력 쪽으로 수급,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풍력 섹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우디가 한국에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를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정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과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금 원했어요.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네옴시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한국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요. 이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 워크숍에서 사우디 주요 10개 기업 그리고 국내 9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사업 기획을 조금 모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측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107억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 내용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요. 우리 기업한테 조금 참여를 해주세요라고 당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우디 기업에 참여한 게 뭐 사빅이라는 기업 그리고 네옴, 사우디 산업 투자 기업 이런 기업들이 조금 참여를 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네옴시티 그리고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참여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상황이고요. 또 사우디가 풍력 인프라를 요청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섹터 다시금 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 정부가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이 지난번부터 조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정부가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린다고 밝히면서 그간 태양광에 조금 소외됐던 이 풍력주들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에 태양광은 87 그리고 풍력은 13 정도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너무나도 이 풍력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율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2030년까지 60대 40으로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풍력을 끌어올리겠다. 풍력 산업을 조금 키워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조금 축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풍력 발전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 태양광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이 저조했던 거니까 얘를 조금 끌어올리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빈쌀만 방한 소식에 최근 풍력주들 기대감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빈쌀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이 됩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풍력 섹터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래서 풍력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을 91기가와트에서 185기가와트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91기가와트에서 185와트로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숫자도 130개에서 230개로 정말 100개 정도 증가를 한 게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 여파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 해상풍력 또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옥죄고 있는 이 천연가스 이 줄을 여기서 조금 무섭다 보니까 각국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의 의존도를 조금 줄여야겠어. 그럼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좀 돌려보자라는 그런 초점에서 이 풍력을 한 번 더 봐야 할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IRA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해상풍력 도입 확정, 또 호주, 브라질, 인도 등의 해상풍력의 도입 결정. 정말 글로벌적으로도 이 해상풍력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조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이 이 개화는 이제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가 있다. 해상풍력 관련주들 꼭 봐야 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 뭐 사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섹터가 뭐 바람을 타고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풍력을 또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료가 정말 워낙 풍부합니다. 뭐 네옴시티, IRA 그리고 풍력 발전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세세한 전략을 세우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섹터 안에서 대표 관련주 분석을 좀 해보고 현황을 더 세세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관련주 소개해 주시죠. 풍력 정말 대표 관련주 중에 하나는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정말 흐름이 좋았고요. 대명에너지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기반으로 사업 개발부터 설계, 조달 그리고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요 사업은 풍력, 그리고 태양광, ESS 등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제공하는 공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그리고 개발을 통한 성장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이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는 이 운영 방식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기업이고요. 또 빠르게 추진되는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까지 전망을 하면서 수혜를 톡톡히 받아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또 육상 풍력 발전소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해상 풍력 인프라까지 확대를 한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차트를 보시면 대명에너지는 그간 톡톡히 정말 끼를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오늘 이렇게 이 풍력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많은 상승세를 보였죠. 제가 이거 장중에 캡처한 건데 한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상승세를 일부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이 매물 저항을 조금 맞고 있긴 한데요. 풍력 섹터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대명에너지 조금 대장주로 움직였던 만큼 더 센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나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흑자, 정말 좋은 재무제표 상태고요.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유보율을 봤을 때도 부담이 없는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명에너지는 괜찮은 기업이구나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관련주 CS윈드죠. CS윈드 정말 잘 아시는 기업이겠지만 풍력발전기의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베트남, 미국, 그리고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의 설치 지역, 현지 기후 특성에 따른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공급 지역은 유럽, 그리고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까지 진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공장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CS윈드 차트를 조금 길게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중간중간 조금 힘들었던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8월 들어서 조금 달라지면서 레벨업 분명히 한번 했죠. 한 차례 하면서 지금 여기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 계속 보여지고 있다. 11월 들어서는 시장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이 신재생 섹터로 돈이 조금 들어오면서 같이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율, 유보 비율 깔끔합니다. 유보율 4,000% 넘어서 돈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구나, 현금을 많이 쟁여놨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CS윈드 대명에너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풍력 에너지 관련주고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 말고도 풍력 섹터 안에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로 필살기 종목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또 대표 관련주 두 가지나 봐주셨는데 끼를 톡톡히 보여왔던 대명에너지. 오늘 시장에서도 뭐 상승이 있었는데 일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이 탄력 이상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재무 구조도 좋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주셨고, CS윈드는 올해 8월 이후에 추세 전환하고 나서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이 좀 매수적기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풍력 관련주 두 가지가 대표 관련주가
뭔가 좀 매매가 까다롭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또 이것보다도 더 쉽게 재밌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얼른 하나씩 공개해 주실까요? 네, 빠르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조금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아요. 나이스하진 않은데 왜 들고 왔냐? 이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매매하기가 부담이 없는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고 지금 돈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여기만 넘어서면은 지금 조금 더 폭발적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들고 온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풍력발전 시스템 그리고 타워,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국내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풍력발지 단지를 조성하고 운영을 하고요. 유지 보수 사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최대 풍력 단지를 건설을 해서 국내 풍력 설비의 32.16%를 공급한 1위 업체예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매출 비중은 풍력타워 56.4, 풍력발전기 43.6으로 차지를 해서 풍력 관련주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까다로웠던 대명에너지 그런 기업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조금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왔어요. 이렇게 바닥 구간에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 섹터로 조금 돈이 들어올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제가 선별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재무 상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재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재무 구조가 조금 탄탄한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무 상태가 좋다고 다 가냐? 이 종목이 다 잘 가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재무 상태만 보고 이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 종목은 나쁜 기업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매매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첫 번째입니다. 일단 정말 솔직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재무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지만 진입 자리가 너무 좋다. 차트적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그만큼 또 이득을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점 매수로 큰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일수록 흐름을 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까딱 잘못 진입을 했다가 63빌딩 꼭대기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렇게 그만큼 전략을 잘 챙겨가야 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살기 첫 번째 종목을 위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에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종목은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 핵심 품목인 이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요. 종속기업까지 신재생 에너지, 건설, 철강 등 3개의 사업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력 부분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따른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일본, 호주 등으로 해상 풍력용 타워 수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아까 그 차트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조금 부담 없는 자리에서 천천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60일 중기 이평선 건드려 가면서 지금 목전의 장기 이평선 돌파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조금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린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비율도 53, 그리고 유보율도 거의 뭐 1000% 정도에 육박하는 유보율 가져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지금 2019년과 20년에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정말 개선이 된 부분 확인이 되고 있죠. 뭐 ROE도 괜찮고요.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을 또 선별을 해 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은 부담 없는 자리에서도 좋은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재무도 좋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든든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도 함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또 신재생 쪽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란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두 가지나 또 종목을 가져와 주셨으니까 단기로 좀 탄력을 기대해 볼 종목이 있다면 둘 중에 뭐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전 두 번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첫 번째 종목도 괜찮긴 한데요. 일단 두 번째 종목이 조금 더 대표 관련주로 많이 뭐 엮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조금 더 뭐 연결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기간적으로도 챙겨갈 팁까지 주셨고, 그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내일장에 관련한 팁을 좀 주신다면 전략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봐라. 그리고 예측을 감히 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장 지금 CPI 발표 지금 임박했죠. 지금 4시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지금 CPI가 나온 상황에서 내가 뭔가 내일 시장은 상방이야, 하방이야 굳이 예측하지 마세요.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 시장이 조금 많이 깨지네. 그럼 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시장이 조금 오르네. 그럼 뭘 해야 할까? 그렇게 그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하지. 내가 먼저 뭘 예측해서 하려고 했다가는 뒤통수 정말 거하게 맞는 시장입니다. 정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일단 CPI 발표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혼자 뭘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뭐 하고 싶어. 근데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시장은 무조건 지금은 또 보수적으로 보자. 굳이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또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때에 맞는 그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가능하고요. 특히 또 CPI 지표로 시장의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장 더더욱이나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꼭 전문가님과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라고 검색을 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 종목 두 가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필살기 섹터로는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풍력을 콕 집어주셨는데 일단 재무가 나이스하진 않지만 진입자리 너무 좋은 첫 번째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무도 좋고 진입자리까지 좋은 두 번째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또 단기로 탄력 가져갈 수도 있을 만큼 또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꼭 전략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